ITX 청춘열차를 운행하는 코레일이 주말 동안 좌석의 절반 이상을 표값이 비싼 춘천에서 용산 구간으로 확보해 놓아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 SOC 사업으로 1순위로 제2경춘국도, 2순위로 제천 영월 고속도로를 신청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학교별로 예비 소집이 실시돼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나눠주고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 원조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역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X 청춘열차를 이용해 서울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레일이 주말 동안 좌석의 절반 이상을 표값이 비싼 용산에서 춘천 구간으로 확보해 놓아 일부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ITX 열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친정집을 찾는 최묘경 씨. 최 씨는 얼마 전 청량리역에서 춘천으로 돌아오는 표를 예매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청량리역 출발표는 매진인데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표를 검색해보니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던 겁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더 내고 용산역 출발표를 구매해 청량리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코레일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익을 내기 위해 꼼수를 쓴 거라고 주장합니다. 청량리하고 왕십리도 분명 정차하는 역이고 거기서 승차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배정된 좌석이 너무 적어서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 토요일 일반석 현황입니다. 왼쪽은 용산 출발, 오른쪽은 청량리 출발. 분명 같은 열차인데 청량리역만 매진입니다. 반대로 춘천역에서 용산이나 청량리를 가는 표도 상황은 마찬가지. 청량리역 출발표가 매진인 상태에서 남아있는 용산역 출발표를 직접 세어봤습니다. 2층석과 자전거석, 특수석을 제외하고 총 282개 좌석 가운데 138개가 빈자리입니다. 예매가 이미 된 좌석을 뺀다 해도 절반이나 됩니다. 코레일은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일정 부분 표를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레일은 취재가 시작되자 3일 전까지만 용산역 표를 확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객 보호를 위해 일부 주말 열차에 한해서 출발 사흘 전까지만 좌석을 보호하고. 하지만 취재진이 전날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자 이내 말을 바꿉니다. 다시 확인했는데요. 2014년까지가 사흘 전까지 좌석 보호 이틀 전부터 해제고 2016년부터 24시간 전까지 좌석 보호고. 문제는 코레일 측이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구간별 좌석 확보율과 역별 이용객 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승객들은 계속 눈뜨고 코 베이는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SOC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칩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건데 통과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SOC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원도는 2개 사업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춘천과 철원을 잇는 63km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과 2005년 2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추진된 춘천, 속초 고속철도 사업도 3번이나 예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까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0월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SOC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와 협의해 12월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타 면제 사업 공모에 1순위로 제2경춘국도, 2순위로 제천 영월 고속도로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라도 건지긴 해야죠. 아마 해줄 겁니다. 그 균형위원회에서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가 굵직굵직한 사업을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정부를 설득해 몇 개의 지역 SOC 사업을 예타 없이 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학교별로 예비 소집이 실시돼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나눠주고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차례대로 수험표를 받습니다. 수험표를 받는 순간 비로소 수능 시험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큰 시험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잘 정리해서 무사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수험표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숙지합니다. 12년 동안 공부한 것이 한 번에 끝나 너무 아쉽지만 그동안 노력한 수고들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격려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풀어도 정답! 찍어도 정답! 수능 대박!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해보다 238명 감소한 14,905명이 수능에 응시하고 7개 지구 44개 학교에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고 시계도 전자식이 아닌 아날로그 시계만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은 자신의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수능일인 내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는 일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받는 둘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화를 학생들이 진지하게 따라합니다. 노래도 부르며 한마디 한마디씩 수화 노래를 익혀갑니다. 원래는 한 반에 4명뿐인 교실이지만 2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성 지역 작은 학교인 도학과 동광, 이능초등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인 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같은 거는 그 인원수가 조금 팀을 나누기 좀 힘든데 여긴 팀 나누기도 쉬웠고 활동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과학과 체육 등의 수업을 연간 40시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원에서 협력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배움과 또 함께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런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그런 성과가. 둘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의 이동이 불편하고 체육관 등 공동교육시설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동 수단이 조금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도학, 이능, 동광 다 세 학교가 다 목적실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 체육관 시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교육부 기준 통폐합이 필요한 소규모 학교 비율은 51.6%로 절반을 넘습니다. 도내 작은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둘의 교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 원주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오늘 오전 심 의원의 원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쳐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심 의원은 지역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서울과 제주, 세종 등 3곳과 공모를 통해 선정될 2개 시도 등 5개 시도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 뒤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경찰력 운용 측면에서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내년 초에 있을 공모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중고등학교가 강원도에 46곳이 있지만 특별한 조사나 감사 계획은 없다고 도교육청이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25곳,
고등학교 21곳에서 교사와 자녀가 학교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숙명여고 사태 때문에 교사를 의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성적 조작 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 세종, 대구, 울산 4곳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곳으로 교사를 전건시키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교육청은 내년부터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옛 춘천도시공사에서 강원 혁신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강원도가 지난 2012년부터 역점 추진하는 사회공헌 시책을 확대해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석탄공사 등 지역 대표 12개 공기업 등과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형 사회혁신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 사회혁신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된 춘천 사회혁신파크 기공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한 창업단지가 오늘 춘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대는 오늘 오후 춘천시 석사동 일명 대추나무골에서 KNU 스타트업 큐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큐브에는 교육부와 강원도, 춘천시에서 23억 원을 투입했는데 본관 한동, 별관 석동 등 1000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도 개방돼 연구와 개발, 창작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늘었지만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의 취업자 수는 8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000명이 늘었지만 고용률은 63%로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건설업 분야에서 고용은 늘었지만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농림업 분야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5천 명이 줄었고 실업률도 2.4%, 지난해에 비해 0.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인을 통해 선거 사무관계자 20여 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연설원에게는 569만 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9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은 151명에 43억 원을, 법인은 45개 업체에 22억 원, 세외 수입은 개인 2명에 6,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 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친 뒤에 6개월간 체납액 납부 이행 등 소명 기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강원대는 가칭 춘천학을 내년 정규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춘천학은 2학점짜리 교양 과목이며 15주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